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보통 여러 종류의 객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러 종류의 클래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객체는 보통 홀로 독립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객체는 다른 객체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클래스도 다른 클래스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객체 간 관계는 보통 동적 관계입니다. 동적 관계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RPG 게임에서 어떤 히어로가 처음에 칼을 무기로 사용하다가 더 좋은 무기를 발견하여 총으로 무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히로 객체와 무기 객체 간에는 사용 관계가 형성되고 형성된 이 관계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관계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 사용 관계인 동시에 포함 관계일 수 있습니다. 객체 간 관계는 크게 사용 관계와 포함 관계로 분류되는데 두 개가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논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지만 어떤 행위에서 그 행위의 수행을 위해 다른 종류의 객체를 이용해야 하면 두 객체 간의 사용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히로 객체는 칼 객체를 전투에서 사용합니다. 이와 달리 포함 관계는 코드의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즉, 한 객체가 다른 종류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이유와 관계없이 포함 관계라 합니다. 물론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포함 관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앞서 살펴본 히로와 칼의 경우처럼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지만 보통 히로 객체가 멤버 변수로 무기 객체를 유지하는 형태로 구현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용 관계인 동시에 포함 관계가 됩니다. 클래스 간 관계는 객체 간 관계와 달리 정적 관계입니다. 즉,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관계가 고정되며 변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간 관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브클래싱이고 다른 하나는 서브타이핑입니다. 서브클래싱이란 한 클래스의 내부 구현을 재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객체화 하면 자주 떠올리는 상속이 바로 서브클래싱에 해당합니다. 서브타이핑은 한 클래스의 외부 모습만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A를 서브타이핑하여 B를 정의하면 B는 A의 서브타입이 되고 B가 A의 서브타입이면 A를 기대하는 어느 곳이나 안전하게 B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즉, 교체를 하더라도 프로그램 동작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서브클래싱과 서브타이핑 이 두 개념은 엄밀하게 다른 것이지만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서브클래싱을 하면 서브타이핑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C++의 경우 상속 접근 제어가 있어 프라이빗으로 상속하면 서브클래싱이지만 서브타이핑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 교재나 학습할 때 서브클래싱, 서브타이핑 개념이나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클래스 간 관계를 말하면
보통 상속 관계만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바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두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상속 관계 외에 구체와 관계 두 종류가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클래스가 구현하는 것은 정확하게 서브타이핑 개념입니다. C++는 인터페이스라는 특수한 클래스가 별도 존재하지 않지만 순수 가상함수만 있는 클래스와 다중상속을 이용하여 자바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효과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도 다중상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C++와 비슷하게 인터페이스의 효과를 내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타입과 클래스 개념입니다. 어떤 객체는 하나의 클래스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객체의 타입은 꼭 하나가 아닙니다. 오리를 상속하여 청둥오리를 정의하였다면 청둥오리 객체는 청둥오리 타입이기도 하고 오리 타입이기도 합니다. 한 클래스를 구현할 때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면 이것은 두 클래스 간 또는 두 클래스의 객체 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체 간 관계, 클래스 간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한 클래스를 수정하면 같이 수정되어야 할 수 있는 클래스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의존 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한 클래스는 그 클래스 구현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클래스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와 같은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 A는 B, C, D, E, F, G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 관계를 논할 때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구분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클래스의 한 종류로 간주합니다. 여기 보시면 B는 클래스이고 C와 D는 인터페이스이지만 A는 C와 또 A는 D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의존하는 클래스가 구체적인 클래스이면 의존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코드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E가 dog인 경우와 pet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pet은 상위 클래스로 밑에 dog, cat 등 다양한 애완동물 클래스들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타입이 pet인 경우에는 A는 다양한 종류의 그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지만 E가 dog 타입이면은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 수정 없이 유연하게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클래스를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상 타입이라는 것은 상속 관계에서 상위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클래스 간 관계는 어차피 상위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객체 간 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존하는 클래스가 상속 관계로 모델링 되어 있지 않다면 추상 타입에 의존하도록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상위 클래스를 정의할 수 없는지 또는 그 클래스에 어떤 하위 클래스들이 올 수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객체 간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존 관계는 보통
일방향입니다. A가 B에 의존하면 B는 A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 설계하면 서로 의존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서로 의존하지 않지만 의존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주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A가 B에 의존하고 B가 C에 의존하고 C가 D에 의존하고 D가 다시 A에 의존하면은 주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의존 관계는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할수록 바람직합니다. 지금부터 객체 간 관계, 클래스 간 관계에 대해 좀 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관계는 객체 간 관계를 나타내며 논리적 관계를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하는 관계입니다. 두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아이가 씻을 때 수건을 사용하고 있는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때 그 결과를 픽처라고 하는 타입 객체에 저장하여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둘 다 다른 종류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지 않고 메소드가 수행될 때 인자로 바꿔나 메소드 내에서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코드가 구성되면 무조건 사용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용 관계도 얼마든지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객체를 여러 번 또 여러 메소드에서 사용해야 하면 매번 해당 객체를 인자로 받는 것보다 한 번 받아 저장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포함 관계이지만 멤버 변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포함 관계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사용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할 때에도 이 경우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생성해서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인자를 받을 경우에는 상위 타입으로 받게 되면 더 유연하게 됩니다. 코드 수정 없이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인자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포함 관계는 보통 부분 전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른 종류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부분 전체 관계가 아니어도 포함 관계라 합니다. 포함 관계는 크게 복합, 집합, 연관 관계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 집합과 복합은 부분 전체 관계인 경우에 관계인 경우를 세부적으로 분류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 부분 전체 관계가 아닌데 멤버 변수로 다른 객체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 관계를 연관 관계라고 합니다. 복합 관계는 전체가 소멸되면 부분도 소멸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집합 관계는 전체가 소멸되어도 부분은 소멸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합과 집합 개념은 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특정 관계만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소개할 컴퓨터와 CPU의 관계는 응용의 필요에 따라 집합 또는 복합 개념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포함 관계는 1대1 관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다수성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됩니다. 1대 다이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자료 구조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 부분 관계에서 이것이 집합 관계인지 복합 관계인지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응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소멸되면 부분도 함께 소멸되어야 하거나 전체가 소멸되더라도 부분은 계속 유지하면 구현하는 방법이 언어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C++처럼 직접 delete 객체들을 delete를 이용해서 소멸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차이를 직접 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복합 개념에서는 부분을 전체 내부에서 생성하는 형태로 구현하고 집합 개념에서는 부분을 밖에서 생성하여 생성자 인자로 전달하는 형태로 구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집합 개념, 얘가 복합 개념일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객체들을 내부에서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생성한 객체를 받아서 이 안에 유지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 클래스 간 연관관계가 다대다처럼 매우 복잡할 경우에는 연관 정보를 유지하는 별도 클래스를 정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과 수강교과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학생은 여러 교과를 수강할 수 있고 심지어 한 교과를 여러 번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교과는 매 학기마다 여러 분반이 개설될 수 있으며 한 분반에 수강하는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을 것입니다. 각 클래스에 필요한 정보를 유지하게 되면 중복되는 정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관 클래스입니다. 두 클래스에 연관된 정보를 별도 클래스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수강교과처럼 연관관계이고 그 관계가 복잡한 그런 예들을 찾아보시고 한번 직접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지 설계하고 구현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래스 간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상속을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한 클래스를 이용하여 해당 클래스를 특수화한 새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앞서 설명한 클래스 간 관계 중 서브 클래싱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특수화한 진돗개 클래스를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강아지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상태와 행위는 강아지 클래스에 정의하면 되고 진돗개는 다른 종류의 강아지와 구별되는 요소만 구현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아지는 진돗개의 부모 클래스라 하고 진돗개는 강아지의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처럼 보통 상속관계를 설명할 때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합니다. 트리에서 노드 간의 관계를 설명하듯이 조상, 후손, 부모, 자식, 형제 개념을 사용하여 관계를 설명합니다. 보통 설계 과정에서 상속 관계를 확정하고 최상위 클래스부터 아래로 차례로 정의하게 됩니다. 부모를 정의하고 자식을 정의하는 순서로 구현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 리팩토링 측면에서 여러 클래스의 공통 부분을 뽑아
그것을 일반화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은 코드 중복을 줄여주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 재사용 목적만으로 상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델링하면 코드를 읽을 때 매우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란 is의 관계가 성립한 경우를 말합니다. 진돗개 is a dog. 이렇게 되면은 올바른 문장이죠. 진돗개는 강아지다.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dog is a 진돗개. 모든 강아지 진돗개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진돗개 is a dog 이런 명제가 성립하면 dog이 부모 클래스가 되고 진돗개를 그것의 자식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is가 성립한다고 무조건 상속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is가 성립하더라도 상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개발하는 응용에서 상속을 통해 얻어진 이점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꼭 필요 없으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면 굳이 이세가 성립한다고 반드시 상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완동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강아지, 고양이 클래스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모든 애완동물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과 관련된 요소는 애완동물에 모두 정의하였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애완동물을 이용하여 애완동물을 상속하여 정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강아지와 고양이에 정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코 중복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모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장점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장점은 펫이라는 리모컨을 이용하여 고양이도 강아지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빨간색 칸에 되어 있는 주석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주석된 부분의 경우 강아지만 인자로 받을 수 있거나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펫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처리할 수 있고 나중에 이 두 종류 외에 다른 애완동물을 정의하면 그 애완동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의존 관계를 맺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Play with pet에서 p.make sound는 p가 어떤 종류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따라 호출되는 함수가 달라집니다. Play with pet에 cat을 전달하면은 요 함수가 호출될 것이고 Play with pet에 dog 객체를 전달하면은 요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특성을 객체 지향에서는 다양성이라 합니다. 다양성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용하는 변수 타입이 서브 타이핑이 되어 여러 다른 종류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참조 타입의 변수를 사용해야만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름 바인딩이 아니라 실행 시간에 호출할 함수를 결정하는 늦은 바인딩을 해야 합니다. C++에서는 참조 타입의 변수로 가상 함수를 호출해야만 늦은 바인딩을 제공해 주지만 자바는 기본적으로 모든 메소드가 가상 함수입니다.
또한 자바는 모든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참조 타입만 사용하여 객체를 조작하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항상 늦은 바인딩을 제공해 줍니다. 보통 사용하는 변수의 타입에 의해 호출할 수 있는 것이 결정되지만 늦은 바인딩을 하면 실제 호출되는 것은 그 변수가 참조하는 실제 객체 타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호출할 수 있는 것과 호출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을 활용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상속 관계로 모델링하거나 논리적으로 적절하더라도 부분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은 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는 자신의 필요와 무관하게 부모 클래스가 물려주는 모든 메소드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받은 메소드 중에 자식 클래스에게는 문제가 되는 메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식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상속받는 모든 메소드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첫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부 구현이 맞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거나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이었으면 재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셋째, 내부 구현 내용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메소드이면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두 번째에서 물려받은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 이런 경우들은 경우 2-2와 3의 경우에는 상속 자체가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적절한 이유는 서브 클래스만 되고 서브 타이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LSP라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LSP 원리는 다음 노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속을 사용해야 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처는 보통 빈 메소드로 해당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서브 타이핑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다수의 자식 클래스가 같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면 각 클래스에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것보다 중간 클래스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점의 예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리 클래스가 있고 이 오리 클래스를 구현한 다양한 종류의 오리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오리는 fly 메소드를 갖고 있고 swim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 관계에서 고무 오리를 이용해서 상속하였더니 fly 메소드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무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버덕은 스윙을 할 수 있지만 플라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플라이 메소드를 호출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였기 때문에 fly 메소드가 호출하더라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리가 요구되는 데에 러버덕으로 대체하여도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러버덕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의 오리 종류들에 대해서 모두 빈 메소드로 재정의해서 플라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면은 각각에다가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것보다 중간 클래스를 만들어 이 중간 클래스의 fly 메소드를 정의하고 빈 메소드로 재정해 놓으면 러버덕, 우든덕 등은 고무오리, 나무오리 등은 fly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이렇게 날 수 없는 오리들을 묶어주는 타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 타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표준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 배우게 되는 설계 패턴에서는 이 오리 예제를 다루게 되는데 설계 결과는 이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은 정적 관계이고 자식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 중에 자식들이 사용하면 곤란한 그런 메소드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구체화는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는 것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서브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코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공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겉모습만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과 달리 각각의 클래스들을 구현할 때 얻어지는 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묶어줌으로써 공통 리모컨이 만들어지며 이 공통 리모컨을 가지고 다양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에서는 flyable이라는 인자로 되어 있고 매개변수 타입이 그러면 여기에는 fly 메소드, flyable을 구현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화는 강건성을 높이고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가 인터페이스 타입을 인자로 받을 경우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클래스의 객체를 이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고 싶으면 해당 인터페이스를 우리 클래스에 구현해 주면 됩니다. 이것을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add to sky의 경우에는 flyable이라는 타입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혹 이 함수에 전달하고 싶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implement flyable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도 이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용 정렬 메소드를 가지고 구체화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 객체의 배열을 정렬하고 싶으면 이 함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렬 함수는 내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열은 오브젝트 타입이고 오브젝트 타입에는 비교할 수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비교할 때 사용할 메소드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comparable interface를 이용해 가지고 sort를 만약 정렬했다고 하면 이 sort에 전달할 수 있는 객체들은 comparable 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들만 전달할 수 있고 이 객체들은 모두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효과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실행 시간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에 전달할 수 있는 배열은 comparable T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들의 배열만 전달할 수 있고 그런 배열에 있는 객체들은 모두 compare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터페이스는 이런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특정한 타입의 그 객체들만 인자로 받을 수 있게끔 제한할 수 있어서 강건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참고로 C++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C++는 템플릿을 사용하며 특정 타입을 이용하여 해당 함수를 호출하면 컴파일 시간에 필요한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코드에 대해서 문법 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런 연산자를 재정의하지 않은 객체 배열이 sort 함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컴파일 시간에 검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자바에서는 실행 시간에 절대 오류가 날 수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의 서명이 이런 형태로 정의되어 있으면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들의 배열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 메소드의 서명만 봐서는 우리가 어떤 메소드를 제공하는 그런 객체들의 배열만 여기에 전달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자바 라이브러리의 arrays의 sort 함수는 comparable interface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rrays의 sort 함수 경우에는 compare를 구현하지 않은 타입의 배열을 전달할 수 있고 전달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실행시간 예외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collections의 sort 함수는 이렇게 comparable interface를 구현하고 있는 타입의 그 리스트만 인자로 전달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compare to 함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array sort가 이렇게 오브젝트로 정의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 것은 확실합니다.